네,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TMF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가량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피해는 점점 불어나고 있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TMF 사태를 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전이 있었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검찰 추산 무려 피해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TMF 사태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했는데 법원의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글쎄 제가 이제 사법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보기에 이번 사태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TMF 사태 본질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그 TMF가 이 커머스를 하면서 회원이 한 680만 명 정도 예. 됐어요. 그 680만 명 정도 되는 회원으로부터 들어온 돈이 한 달에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1조 원을 조달하려면 이자를 내야 되죠. 2% 3%씩 그렇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자 없이 2개월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2개월 뒤에 그 판매자들한테 돈을 지급하는데 예. 문제는 1조 원의 돈을 매달 갖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유혹을 왜냐하면 이거는 은행에 예금만 해도 20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공돈이.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걸 좀 활용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는 유혹에 빠지게 십상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돈에 손을 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래는 그런 그 돈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그렇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그러는데 소비자들의 돈하고 예. 자기 회사 고유 계정은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구영배 대표의 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 구매자들의 돈을 다시 말하면 2개월 뒤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 손을 댄 거예요. 예. 그 손을 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위시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2,400억에 인수를 해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이제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익이 안 나고 2천억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400억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태가 터진 거죠. 그렇죠. 터진 거죠. 그게 이제 출발점인데 그걸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소비자들의 그 돈을 가지고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갖고 있다가 지급하는 은행에 넣어두고 있으면 그거에도 월 1조 원이면 200억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데 그보다 더 큰 돈을 벌려고 지금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수합병을 했어요. 싱가포르. 예. 어차피 이 사람은 이제 그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저는 그부터가 조금 그런데 하여튼 본인은 이제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에 두고 거기서 이런저런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돈이 뭐냐 전부 다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위시의 경우처럼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 엄청난 손해가 나면서 결국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제가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좀 네. 좀 심한 검찰에서 경우지만 뭐 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분명히 엄격히 말하면 얘기했습니다. 그냥 사기예요, 그 예. 사실은.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고 그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 활용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펑크가 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에서도 그렇고 예. 구영배 큐텐 대표의 주장도 그렇고 이게 이커머스사의 사업 방식의 문제다. 예. 그리고 사실 쿠팡도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적자가 나고 있다. 하지만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이게 한 방에 해소가 됐다. 이커머스사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구영배 있습니다.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위시사를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모회사 같은 걸 미국에 상장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고 그래요. 예. 상장했는데 사실상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요. 그 네이버나 옥션은 물건이 소비자에게 구매자에게 가는 것이 확인되면은 바로 대금을 지급했어요. 예. 그 돈을 활용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쿠팡이나 이제 이런 그 위메폰 같은 경우는 한 2달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저도 이번에 국감 TV 나오는 거 봤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그
날카로운 그런 질문도 못 하고요. 그냥 우유부여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 버리고요. 제가 보기에 판사들도 판결할 때 정확한 이 사항을 알고 판결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영장 판사들은 그 이제 바뀌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영장 판사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영장을 발부하는 조건은 그겁니다. 두 가지죠.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형배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없기 우려가 때문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같은데 예. 어쨌거나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사기성이 있는, 제가 사기성이라고 사기라기보다는 사기성이 있는 그런 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터진 거고, 그 피해가 엄청나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피해자들을 좀 구제해주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 보면 약 1조 2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벌써 이 그 피해자들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근데 1조 2천억 갖고도 피해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엄정하게 다루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예.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국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그 TMF 예, 예. 관련 사태에 대해서 감사가 또 이뤄졌는데,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TMF 입점을 지원했었던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예, 예, 이 맞아요. TMF의 부실 징후를 놓쳤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그래서 중소- 한 의원이 이거는 사실 명백한 정부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앞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 실패가 벌써 앞에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2개월 동안 갖고 있으면은 그 판매자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정부가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금융감독은 전혀 그런 관리 감독을 안 한 데다가 더구나 2달 동안이나 그렇게 아까 얘기지만 옥션이나 네이버는 바로 물건이 그 구매자에게 간 것이 확인되면은 바로 돈을 지급했는데 2달 동안에는 왜 돈을 갖고 있도록 허용해 줬는지 그부터가 그런 것들이 다 정부 실패고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국감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근무수를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중소기업들이 다 그 협업단체가 있는데 그 협업단체가 한 40개쯤 되는데 거기에 예. IMF 회사가 있었는데 한 2개 있는데 재무 상태는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봐야지 뭘 보겠는지 모르겠는데 재무 상태를 안 보고 지금 보면은 팀원과 위메프, 우리가 팀메프 하지만 팀원하고 위메프를 합한 걸 팀메프라고 그러거든요. 네. 팀원과 위메프가 그 협업단체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무 상태를 기업을 협업단체에 넣는데 재무 상태를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너무 것 같습니다. 예.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금융감독원에서도 제대로 감독을 못했고,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 협업센터에서도 유통센터네요. 거기서도 지금 그런 그 관가를 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순수하게 구영배 대표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 실패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재발 방지책이라고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 내용을 그렇습니다. 보니까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을 하고 그리고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거나 이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라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충분히 저는 실효성이 그 있을까 개정안에 좀 관해서도 어떻게 그거 좀 이상해요. 아니 왜 네이버라든지 그 옥션처럼 물건이 구매자에게 갔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해야죠. 예. 왜 20일 동안이나 갖고 있도록 합니까? 20일 동안이면 20일도 길다. 길다. 왜냐하면 예. 이게 20일 같으면 근데 한 달에 1조 원의 돈이 움직이면은 제가 보니까 최근에 작년 말 기준으로 총 이 검은서 자금이 227조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최소 250조 원 될 텐데 그 돈들을 20일 동안 움직이면은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예. 돈인데 결국은 뭐냐면 IMF의 본질적인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놀이에서 돈을 벌도록 시간을 주는데 왜 20일 동안 주느냐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하나가 왜 50%만 은행 계정에 갖고 있으라고 하느냐. 이 고유자금이라도 자기 회사가 운영하는 그 자금 외에는 전부 100% 은행에 갖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손을 못 대게 해야죠. 왜 지금 이 사태를 이 난리를 겪고 국민의 세금이 1조 2천억이나 투입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50%만 은행 예금에 넣어라. 그러면
50%는 또 그걸 활용할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조, 2조 들어오는데 50%면 1조 원이잖아요. 1조 원이면 한 달에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200억 원의 이자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또 거기다가 지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1년 뒤에 1년 시행은 또 1년 뒤에 한다고 그래요. 야, 근데 아마 정부 당국은 생각에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은 이 검언서가 너무 위축될까 봐서 예.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가 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20일이 너무 길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네이버나 옥션은 당일 바로 지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50%는 또 왜 또 이 검은 회사가 또 갖고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무슨 1년 뒤에 또 시행하느냐. 예. 지금 굉장히 문제인식을 좀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마저도 느슨하다. 더욱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타이트하고 해서 재발 방지해야 된다. 오히려 그 문제가 예.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 검은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과 함께 TMF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